네,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 코인 시장의 트렌드는 저희 코인 트렌드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밤에도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부담감을 떠안고 이틀 연속의 가격 약세가 이어졌는데요. 일단 비트코인은 오늘 점심을 기준으로 해서 하락세가 조금은 더 진해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장 안의 상황은 어떠한지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3% 정도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2조 7천억 달러 선까지 내려가 있고요. 24시간 거래량은 전일 대비 8% 증가한 830억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알 수 있는 페어 앤 그리드 인덱스 현재 33점을 가리키면서 어제와 크게 투심은 변화된 모습이 없는 모습이고요. 알트코인의 시즌 인덱스 또한 20점 아래를 하회하면서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에 대한 강도가 비교적 강한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기관들의 흐름은 어떠했을까요? 기관 쪽의 움직임도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 지난 9거래일 연속으로 나른 순유입이 쭉 이어지는 모습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 기관 쪽의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지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방에는 상당한 부담이 됐었는데요. 일단 지난 일주일 내내 기관 쪽에서는 현물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현재 61%로 어제와 동일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은 어떠할지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죠. 일단 오늘 점심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87,000달러에서 85,000달러까지 하락세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5%의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과 함께 전반적인 알트코인들의 가격도 강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도지코인이 6.5%로 상위권 안에서는 강한 모습으로 가장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이더리움과 리플도 모두 5%가 넘는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죠. 이더리움 결국 2,000달러 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1,900달러 선까지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카르다노나 솔라나 모두 일제히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간밤의 시장 분위기는 했는지 이슈로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시간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나름 가격 방어를 잘 해줬던 하루였습니다. 87,000달러 선 부근에서 지속적인 가격 횡보가 간밤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단 관세에 대한 우려감을 어느 정도는 소화해내면서 제한적인 움직임을 해당 시간 안에 보여줬고 시가총액으로 놓고 보더라도 큰 변동성이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간밤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오르고 달러는 내리면서 비트코인의 큰 변동성은 없었는데요. 오늘 한 전문가의 트윗에 올라온 글을 체크를 해보면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은 이 비트코인 사이클 모델에 맞춰서 가격이 잘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그래프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가격이 11만 달러에서 8만 달러까지 밀리자 다시 한번 사이클 종료와 관련된 부담 심리가 커지고 있지만 실제 사이클 모델로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측 구간에 들어와 있다. 한마디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시장이 간밤 중요하게 지켜봤던 청문회도 있었습니다. 상원의원의 이 인준 청문회가 있었는데 일단 해당 이벤트를 통해서 기대했었던 암호화폐와 관련된 질문들이 구체적으로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차기 SEC 위원장으로 지명되고 있는 폴 애킨슨 같은 경우는 지난 4년 동안 SEC가 걸어왔던 방향성과 확실히 바뀌는 모습을 난 보여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크립토 규제와 관련해서 이 원칙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재정립하겠다라는 발언을 남겼고요. 다만 이러한 발언에도 코인 시장의 추가적인 변동성은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쪽의 소식도 간밤 나와서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프랑스의 국영투자은행도 2,500만 유로 규모의 암호화폐 펀드를 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대형 자산을 담기보다도 프랑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신규 스타트업들을 먼저 지원하는 취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긍정적인 암호화폐 정책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있는 이 시장의 움직임이라고 충분히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는 프랑스를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많은 상황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로 이 초기 단계의 프로젝트에 투자금이 들어가게 된다면 또 프랑스를 기반으로 새로운 붐이 일어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시장 변화도 같이 포착을 해보시죠.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주말 사이에 추가적으로 올라줄 수 있을까요? 일단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9만 달러 돌파하는 거는 쉽지 않을 거다 이겁니다. 한 외신의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본 세 가지의 이유들을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집중된 매물이나 시장 안에서의 유동성 감소, 그리고 새로운 구매자들이 부재하다라는 게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현재는 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 보유자들의 지속적인 매도 압력이 시장엔 상당한 부담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단기 보유자라고 하면은 6개월 미만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숏텀 홀더들을 의미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이 현재 고점 대비 30%의 가격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는 매도 압력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단기 보유자들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시장에 손실을 볼지라도 팔아내게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외 이슈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계속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그레이스케일의 크립토 1분기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한 개 분기 동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어떠했는지 해당 보고서를 통해서도 그 분위기를 느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커런시, 이 화폐로 통칭되는 섹터 단의 코인들은 나름 선방해주는 모습을 보였죠.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나 리플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해당 섹터들 안에서 가장 부진했던 쪽은 컨슈머와 컬처 쪽의 섹터입니다. 이 안에는 도지코인이나 민코인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큰 폭으로 올랐다가 올해 1분기 크게 조정을 겪고 있는 민코인들과 이 컬처에 들어가 있는 카테고리의 코인들은 크게 부진했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요. 일부 민코인들은 고점 대비 벌써 80% 넘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1분기에는 가장 부진했지만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컨슈머랑 컬처 쪽뿐만 아니라 사실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들도 다소 부진한 모습을 지난 1분기에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2,000달러 선 부근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솔라나 같은 경우도 밈코인들의 가격 하락과 함께 지난 1분기 동안 꽤 많은 조정의 폭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자산별로의 변동성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별로 놓고 봤을 때 가장 많이 하락했던 건 앞에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이 컨슈머 앤 컬처의 섹터였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포함되어 있는 유틸리티나 다른 플랫폼들도 많이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선방한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다른 섹터의 하락폭과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았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레이스케일이 선정한 2분기에 주목할 코인들도 있습니다. 이 그레이스케일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어떤 코인들이 새로 추가가 되게 될까요? 보통 우리가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라는 투자의 격언이 있는 것처럼 코인 시장에서도 대규모로 코인을 운영하는 투자사들의 이 코인 포트폴리오를 잘 참고를 해야 됩니다. 다만 그레이스케일이 2분기에 이런 코인들을 집중해보자라고 콕 집어서 알려줬는데, 첫 번째로는 메이플이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 RWA라는 실물 자산의 기반 대출을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기관 대출에 특화된 디파이 프로토콜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DP인 카테고리에 속하는 지오드넷도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위치 측정 데이터를 수집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인데, 이 위치를 측정해서 블록체인 위에 올린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앞으로 자율주행이나 로봇 이런 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 FSD 관련해서 테슬라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과 중국 각국의 규제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필요한 기술들이 탑재가 된다면 이 지오드넷의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그레이스케일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토리도 있습니다. 이 IP를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창작자의 어떤 권한을 보호해주고 추가적인 수익이나 투자, 로열티와 관련된 부분도 블록체인으로 계속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인데요. 이 AI가 앞으로 정말 많은 콘텐츠를 생산을 해나가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IP를 지키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안으로 스토리 프로토콜이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이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난 2월에 상장된 이후에 정말 많은 변동성을 보여왔던 코인 중에 하나죠. 일단 그레이스케일도 2분기에 직접 포트폴리오에 추가해서 앞으로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해당 종목들의 변동성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도 같이 지켜보시죠. 다음 장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간밤 또 추가적인 파트너십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프리카 국경 간의 결제 지원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한마디로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겠다라는 거고요. 여러 가지 규제안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여러 가지 파트너십을 통해서 굉장히 펀더먼털을 견고하게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의 상황들까지 이슈로 먼저 만나봤는데요. 그 외 주요 이슈들이나 또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계속해서 이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인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트렌드 이번 시간에는 특별한 분을 스튜디오로 모시고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가져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스매시파이의 백훈종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매시파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투자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백훈종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미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투자해 오신 분들이라면 이제 대표님에 대한 영상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아직 또 못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볍게 또 전문가님이, 대표님이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맥시로도 좀 잘 알려져 있으신데 지금도 그 가치관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네, 비트맥시라고 불러주셔서 더 그 가치관이 확고히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 외 나머지 알트코인은 거의 대부분이 쓰레기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 드리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저를 편협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네. 제 얘기에도 한번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비트코인 외에 다른 코인들은 볼 거 없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란 무엇이고 지금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이 엄청난 것으로 우리가 다 체감을 하고 있는데 만약 비트코인이 뭔가요? 라고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신다면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법정화폐로부터의 탈출구다. 저는 이렇게 설명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만큼 더 비트코인의 가치를 잘 설명하는 한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법정화폐를 우리가 누구나 사용하지만 이 법정화폐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과 문제점들로부터 우리가 상당히 많이 무뎌져 있고 무감각해져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네. 일단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금 청년 취업률이 굉장히 잘 올라가지 않고 실업률도 잘 내려가지 않고 경제 위기다 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강남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청년 계층은 계속해서 부의 이동의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그냥 단순히 한 국가의 성장률이 바닥을 치고 있고 모멘텀이 보이지 않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랑 추가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법정화폐가 만들어내는 그 구매력 하락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 원화도 달러 대비해서 가치가 계속해서 절하되고 있고 달러조차도 베어럴 에셋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희소성이 있는 무기명 자산이라는 뜻인데요. 대표적으로 금 같은 거 대비해서 가치가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돈을 써야 되니까 뭔가 구매를 할 때 써야 되는 그 돈의 가치에 빗대어 설명을 하면 구매력이 하락한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네. 국평 30평형대. 5년 전만 하더라도 193비트코인이면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11비트코인 정도, 20비트코인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뭔가 우리가 되게 원하고 갖고 싶은 재화 서비스의 가치를 매겨보면 계속 필요한 비트코인의 가치는 그 개수는 내려가요. 그리고 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금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개수도 금의 개수, 필요한 금의 개수도 점점 줄어들고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은 점점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법정화폐 시스템으로부터 탈출하는 겁니다. 즉 영화 매트릭스 아시죠? 거기에서도 그 블루필과 레드필이 있습니다. 근데 레드필을 먹은 빨간색 알약을 먹은 네오가 매트릭스에서 빠져나와서 현실 세계로 가듯이 우리도 법정화폐라는 어떤 시뮬레이션 같은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네. 오렌지색 알약을 먹으면 비트코인을 먹으면 현실 세계에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기존의 법정화폐 자리에도 좀 도전해볼 수 있는 가치를 가진 비트코인을 설명을 주신 것 같은데 이 법정화폐 중에서도 가장 그렇다면 힘이 센 건 달러일 거고 그 달러의 주인은 미국이잖아요.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비트코인을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 법정화폐에 도전하는 자산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비트코인을 수용하는 걸까요? 현재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인식하는, 감각하는 방법이 화폐 또는 달러에 어떤 대항하는 민간화폐, 디지털 화폐라기보다는 디지털 자산으로서 많이 인정을 하기 때문이죠. 자산은 아무래도 화폐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투자할 수 있는 용도가 있고 그다음에 모아나가면 가치가 올라간다. 그 정도에서 이제 이 내러티브, 생각의 범위가 끊기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보다 더 멀리 봐서 이게 물물 교환의 매개가 되고 회계의 척도가 돼서 화폐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달러의 경쟁자고 직접적인 경쟁자고 달러 헤게모니를 무너뜨릴 수 있는 큰 기술이라고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하지는 않는 것이죠. 당장은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나 의견대로 비트코인은 자산입니다. 일단은 가치 저장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가진 자산이고요. 네. 이런 기능을 가진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굉장히 큰 지금 포텐셜을 가지고 있고 수익률만 보더라도 뭐 어떤 그 가치 저장의 기능을 하는 그 자산들보다도 훨씬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네. 그런 아주 좋은 자산인데 그러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이용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를 번영시키고 달러와 가치를 공고히 하려는 그런 역할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런 위치에 있는 비트코인이라면 좀 단순히 이 안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매크로라던가 더 세계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글로벌적으로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뭐 관세라던가 미중 갈등이라던가 다양한 부분이 현재 글로벌 증시를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함께 영향을 그럼 받아가는 자산으로 봐야 될지 오히려 그런 위험성에서 하나의 해칭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지 어떤 역할일까요? 비트코인은 일단 2013년, 2014년 불장 때는 2013년 불장 때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뭔지 인식조차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네. 거시경제와의 연관성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2017년 불장을 겪고 2021년 불장을 겪으면서 네. 이제 거시경제와의 연관성이 많이 올라갔죠. 왜냐하면은 이제 개인만 투자하는 자산이 아니라 기업과 기관과 그다음에 일부 국가들까지 나서서 투자를 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자산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연준 의장의 뭐 발언이라든지 미국의 통화 정책, 그다음에 글로벌 유동성, 그리고 증시의 움직임 이런 것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미 1.7조 달러, 뭐 가격이 높을 때는 2조 달러짜리 자산이 되었잖아요. 2조 달러짜리 자산이라고 하면은 전 세계 탑 10입니다. 이 뭐 사우디 아람코, 뭐 아니면은 그리고 미국에 있는 상장사들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네. 엔비디아 이런 자산들이 주식 종목들이 이제 1조, 2조 달러, 3조 달러까지 가는 그런 자산인데 네.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거시경제 그리고 이 증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비트코인은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를 움직이는 매그니피선트 7 주식들도 다 기술주지 않습니까? 성장주, 기술주. 비트코인도 이것도 신기술이기 때문에 특히 매그니피선트 7 주식들과 좀 같이 움직임이 가는 것이고요. 네. 다만 비트코인은 그 기업들처럼 밸류에이션을 할 수는 없잖아요. 현금 흐름이 없고 영업이익도 매출도 없기 때문에 오직 희소 가치에 의해서만. 그렇죠. 네. 말씀 잘하셨는데 그 희소 가치라는 게 그러면 왜 가치가 있는 거냐면 법정화폐가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그 제품과 서비스가 갑자기 수요가 올라가서도 있지만 돈의 양이 늘어나서 네. 모네터리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게 훨씬 더 지금은 크거든요, 원인이. 근데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람들이 돈을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것들은 희소성이 있는 것들로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금의 방향에 따라가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증시와 동행하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금 같은 희소성 있는 베어럴 에셋에
움직임과 같이 가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증시와 좀 유사성을 띌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말 축적의 자산으로 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설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제학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가 되는 게 공급과 수요의 이 변화인데 그 안에서 가장 이 희소성에 민감한 비트코인이잖아요. 지금 트럼프 정책의 어떤 기조라던가 또 최근 금융기관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집하려는 그런 이 분위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기대감이 사실 가격에 제대로 반영이 된다면 지금도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과 그다음에 금융기관이라든지 기업들이라든지 국가들의 채택은 조금씩이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네. 사실 가격은 그거를 잘 반영하지 못하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1.7조 달러짜리 거대한 규모를 가진 자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규모의 자산을 움직이려면 예전과는 다른, 결이 다른, 더 훨씬 좋은 그런 파급력이 큰 호재와 이벤트와 뉴스가 필요한 겁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비트코인 관련된 호재라고 하면은 가장 최근에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미국에 출시가 있을 거고 네. 그 전에는 이제 유명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사서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테슬라 자동차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옵션으로 제공하기까지 했었죠. 잠깐이긴 하지만 이런 호재들이 있는데 그때보다 지금의 비트코인이 덩치가 더 크기 때문에 더 큰 규모의 뉴스와 이벤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번 시즌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촉매제라고 할 수 있는 게 네. 국가 단위의 채택 아닙니까? 또 기관 단위의 채택, 뭐 물론 기관들은 기존에도 투자를 하고 있었지만 차익 거래 목적의 그런 단타를 하는 헤지펀드들 말고 사우디 국부펀드, 최근에 비트코인 매수 뉴스가 나와서 또 난리가 났었죠. 네. 이런 기관들이 늘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물결이 아주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가격에 지금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네.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특정 임계점을 딱 넘으면은 확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저희가 비트코인 4년 주기의 반감기 사이클과도 연동해서 봐야 되는 것일지 아니면 기관과 국가 차원의 매집 움직임과 이제 비트코인의 사이클을 뭐 따로 떼어놓고 봐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4년 주기 사이클이랑은 분명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놓고 봐야 되고요. 네. 이 비트코인을 우리가 4년 주기로 보는 이유는 결국 반감기라는 게 4년에 한 번씩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네. 공급량이 반으로 줄지 않습니까? 근데 단순히 공급량이 주는 게 아니라 이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반감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견고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법정화폐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제가 네. 법정화폐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연준이 당장 다음 달에 어떤 발표를 할지조차도 제대로 예상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마 많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 페드워치가 90%의 확률로 기준금리를 뭐 내릴 거다 이런 예상을 하다가도 네. 뒤집히기도 하고.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점점점 더 희소성과 그 중요도가 올라가는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관심도가 몰리는 겁니다. 관심도가 몰리면 당연히 매수하는 주체들이 늘어나고 매수하는 주체들 중에 유명인들과 유명 기업과 유명한 뭐 정부 심지어 요즘은 미국도 비트코인의 이제 중요 매수자가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대중적인 인식이 확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급격하게 한 번에 찾아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항상 거품이 찾아오고 거품이 끼고 그 거품에 저는 이제 드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온갖 드립들이 난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가격이 떨어지고 4년 주기 사이클이 결국 다시 이제 원점에서 시작하는 네. 그게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좀 구체적으로 현실화해 볼 수 있는 건 이미 이야기가 되고 있는 뭐 미국에서 비트코인 액트로 불리는 신샤루미스 상원 의원의 비트코인 100만 개 모으자라는 법안이 될 것 같은데 매년 20만 개씩 해서 5년 동안 100만 개를 정부 차원에서 모으자라는 게 지금 하원, 상원 동시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화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현실화된 가능성 저는 그래도 5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상하원이 모두 친 비트코인, 친 크립토 성향의 암호화폐 위원들, 친 암호화폐 성향의 위원들 비중이 더 높아요. 약간 공화당 다수를 모두 양원이 차지했다는 것도 물론 당연히 좋은 지금 상황이지만 네. 플러스 민주당 쪽에도 이 친암호화폐계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어서요. 양원을 다 합치면은 제가 봤을 땐 60~70% 정도는 법안에 창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원을 통과하면 이제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 모두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슈퍼파워
미국이 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을 이제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는 시기가 달라질 뿐 결국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이제 연방 정부만 혼자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주정부 단에서도 비트코인 채택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리조나주가 지금 가장 앞서 나가 있고요. 네. 유타주와 오클라호마주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텍사스주도 있군요. 네. 그래서 이 4개 주만 하더라도 벌써 비트코인 그 전략적 비축 법안이 하원이나 상원을 통과해 놓은 상태고 네. 아리조나주는 양원을 모두 통과한 상태고 이제 주지사의 재가만 남아 있어요. 네. 결국 게임 이론인 것 같습니다. 주정부 단에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법안이 이제 실행되는 곳이 하나둘씩 나오면 네. 다른 주들도 우리도 하자라는 물결이 번질 거고 그러면은 이제 연방 정부의 상하원도 연방 정부와 상하원도 결국 이거를 좌시할 수 없죠. 빨리 우리도 처리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요. 게다가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다가 네. 이 신티아 러미스 의원을 치켜 세워줬더라고요. 러미스 의원을 콕 집어서 아주 뭐 미국의 그 금융 프리덤을 위한 네. 전사다. 둘이 다른 당이. 신티아 러미스 의원도 공화당입니다. 아, 공화당이세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러미스 의원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치켜 세운 적은 없었는데 트루스 소셜에다가 길게 자랑을 하면서 치켜 세운 거는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앞으로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게다가 지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에 대한 행정명령을 제가를 했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방안은 없어요. 구체적인 방안은 안 담겨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다 우리가 계속 이제 논의만 하고 있지만 네. 지금 비트코인 이 커뮤니티 쪽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효과적으로 비트코인을 이 미국 정부가 네. 법안 중립적인 예산 중립적인 방법으로 네. 비축할 수 있는 방법은 신티아 러미스 의원의 이 비트코인 액트 오브 2025를 통과시켜서 연준의 수익이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통화 재량권 같은 걸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거다라는 네. 의견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앞으로 통과가 저는 50% 정도는 충분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만 해도 비트코인 가격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좀 시나리오를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러한 분위기로 그냥 비트코인 액트 통과돼서 정부 차원에서의 비트코인 매집만 해줘도 가격은 저절로 올라갈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여기서 트럼프 일가의 좀 움직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취임과 함께 트럼프 밈코인을 발행하더니 또 최근에는 스테이블 코인도 출시를 한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죠. 트럼프 일가가 직접적으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행보, 저희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호재로 보세요? 저는 호재라고 보지는 않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상승장이 오면 거품으로 변질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드립들이 난무를 합니다. 네. 이제 트럼프 일가가 이 드립의 선봉에 서 있는 거예요, 사실상. 밈코인도 트럼프 일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심지어 멜라니아 여사까지도 네. 직접 발행을 하면서 그쵸. 이 앞장섰죠. 밈코인에 저는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 원래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한몫 확 땡기기 굉장히 좋은 수단인 거죠.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하고 무너졌고요.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는 발행한다고 하는데 네. 트럼프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지금 전망과 어떻게 보면은 쌓여나가고 있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과시키고 미국에 있는 시중 은행들이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되면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처가 앞으로 확 늘어날 거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하는 게 디파이지 않습니까? 그쵸. 온체인상에서 탈중앙식으로 코인을 환전하고 빌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디파이를 운영할 거라는데 네.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활성화되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온체인상에서 교환할 수 있는 디파이도 사용성이 커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걸 만든 거고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또 발행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화폐 주조 차익을 벌이기 싫은 거죠. 은행들도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장점이 뭐냐? 어차피 미국채로 담보되기 때문에 뭐 안전성은 뭐 더 이상 논의할 게 없고 네. 대신에 국민은행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표시가 찍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만큼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우리 국민은행 스테이블 코인 돈통 안에 남겨지는 자본의 규모가 늘어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다 쓰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10만 원짜리 샀다 그러면 9만 원 쓰고 1만 원을 남겨놓고 이러면서 화폐 주조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은행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라고 앞으로 기업들도 나설 겁니다. 나이키, 스타벅스 이런 포인트 시스템 운영하는 회사들 보세요. 글로벌 회사기 때문에 한국에도 나이키가 있고
미국에도 나이키가 있어요. 그쵸. 하지만 각자 포인트 시스템을 따로 운영하죠. 우리가 한국에서 쌓은 포인트를 미국과 쓸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나이키가 이거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포인트 시스템이 가능하고 이 나이키가 뭐 전 세계 유저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되면 결국 화폐 주조차 액시노리즈를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키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우리도 이거 하겠다라고 네. 하는 거고 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일가는 좀 심각하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공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너무 심하게 개입하고 나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쉽습니다. 오히려 좀 아쉬운 좀 행위로 저희가 좀 풀이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짧게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올 한 해 비트코인의 전망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이 네. 확 오르고 떨어진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기존 사이클보다 오히려 조금 연장된 사이클이 이어질 것 같아요. 연장된 사이클. 네. 그래서 올해 연말이라고 딱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네. 올해 연말이든 내년 초든 언제가 됐든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전 사이클 대비해서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거나 아니면 그 이상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 단위에서의 채택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네. 기업 단위에서의 채택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지난 사이클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사이클이 고점 찍고 내려올 거다라고 단정하기에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희소 가치를 기반으로 기관을 넘어서 이제 국가 차원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비트코인 시장 앞으로도 긍정적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어진 시간상 오늘 아쉽지만 대표님과 도움 말씀을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이렇게 백훈종 대표님과 함께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또 이어서 다른 전문가님들과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전문가님과 만나봤던 코인들에 대한 리뷰를 갖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 김영빈 전문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금요일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은 약간 좀 떨어지는 모습이긴 한데 네. 지난 한 주 동안 전문가님과 만나봤던 종목들의 현재 위치는 어떨지 다시 한번 좀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코인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주간 코인 리뷰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오피셜 트럼프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전략은 어떨까요? 네, 지금 일단 로그인 먼저 하고 제가 트렌드 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격 상황부터 조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쨌든 전일 대비 3% 정도의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 만큼 주요 메이저 알트코인들도 지속적인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 가운데서도 밈코인의 대장주로 불리는 도지코인이 5% 넘게 급락하는 상황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을 해봤던 코인들도 현재 시간 구간으로의 변동성이 분명히
분명히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떤 공략들을 세워봐야 되는지 좀 하나씩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피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크게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가총액 순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높은 구간에 있는 코인은 또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위험한 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위치일까요? 네, 그럼 바로 트럼프 코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오피셜 트럼프에 제가 일봉을 띄워놨고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많이 내려오네요. 네, 언급했던 가격이 이제 제가 이거는 월요일 날 했던 코인이죠. 이제 그러면 하루, 이틀, 3일, 4일 이 부분이었는데 네, 한 16,800원에서 17,200원가량의 금액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이 당시에는 88,000에서 뭐 한 7,0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을 보여줬었는데 현재는 지금 85,000 정도까지 하락을 해주면서 비트코인이 2%에서 3%가량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오피셜 트럼프도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추세가 원래는 이렇게 상방으로 이어지면서 그 전에 있는 고점 라인인 네, 18,600원 정도 네, 지금 선이 하얀데 검게 하고요. 네, 18,600원 정도 이 부분을 돌파가 나왔어야 되는데 돌파가 나오지를 못하고 비트코인이 하락함에 이어가지고 결국 하락을 했고 그와 동시에 가장 중요한 추세선인 이 부분 금액적으로 16,300원입니다. 여기를 이탈시켜주면서 현재는 추세가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셜 트럼프는 제가 말했던 그 손절가를 이미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손절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었고요. 자, 현재를 봤을 때는 오피셜 트럼프는 최대 이제 여기 밑꼬리 라인인 3월 11일에 최저점 14,400원 부근 그거 보면 이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14,400원 부근에서 하락이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지금 이 금액에서 지지를 잘 지켜줄 시에는 이렇게 바닥이 한 번 더 나오면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허나 지금은 그런 관점이 아직 나오기에는 이제 14,000원 부근까지 하락이 나오진 않았고 나온다고 한들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오게 될 시에는 이렇게 저점이 딱 한 번 터치된 구간은 아직은 이 구간이 지지가 강하지 않다, 뭐 지지가 강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도달을 할 시에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제부터는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을 무조건 같이 봐야 됩니다. 뭐 상승하든 하락을 하든 무조건 알트코인은 비트코인과 함께 봐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특히 이렇게 하락할 시점에서 알트코인이 저점인가 하고 살아다가 재차 한번 이탈을 하고 새로운 신규 저점을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저점을 가다가 다시 한번 코인 이제 불장이라고 하죠. 그게 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언제 그랬냐듯 돌파를 해주면서 새로운 신고점을 돌파를 할 수는 있지만 현재는 여러분께서 가격을 최대한 싸게 좋게 맞춰야 되는 게 10,000원에 예를 들어가지고 물렸다 하시는 분이 3,000원까지 갔습니다. 3,000원까지 갔으면 이 10,000원까지 회복하는데 350%가량의 수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불장이 와도 여러분은 본전에서 아니면 약손실 아니면 약익절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좀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하락 추세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진입은 안 된다 말씀을 주셨고요. 자, 두 번째 리뷰 코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에이셔가 준비가 돼 있고 에이셔도 오늘 5%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옵니다. 48원선을 지나가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공략했었던 이 매수가나 익절가를 일단 이탈한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서 이 종목도 좀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죠? 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에이셔에 일봉을 띄워놨습니다. 네, 지금 에이셔를 보시면 자 일단 에이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앞서 말한 트럼프 코인보다는 그나마 괜찮은 상황인데 제가 한번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저점이랑 저점을 이어준다면 이런 식으로 아직은 이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각수렴이 처음에는 돌파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재차 한번 저항을 받고 이탈을 하면서 이렇게 삼각수렴을 연장시키는 모습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이셔 코인은 이 삼각수렴의 하단부를 지켜주는 이상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물론 반등이 나온다고 한들 다시 한번 이 삼각수렴의 상단 부분 저항을 받고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진입가를 그 당시에는 51원이었는데
제가 진입가를 한 53원에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51원에서는 삼각수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삼각수렴 안에 있으면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아 이거 언제 올라가? 이거 맞아? 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각수렴의 확실한 돌파를 한 시점인 작도 관점에서 이 상태가 됐을 때 제가 이 부분에서 금액을 드렸었는데 현재는 다시 한번 금액을 하락시켜 주면서 재차 한번 삼각수렴의 하단부를 닿아주고 있죠. 물론 가장 이상적인 손절가는 여기 저점 44원 부분입니다. 그래서 44원 부분을 이탈을 할 경우에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코인과 함께 새로운 저점을 나올 수 있지만 제가 아직 여기다가 손절가를 드리지 않은 이유는 54원 부근에서 44원 부근은 이제 금액상으로 마이너스 한 20% 정도 금액이기 때문에 30% 정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손실을 조금 피하기 위해서 이 삼각수렴의 하단부 부분을 제가 손절가를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에이셔 코인은 이제 삼각수렴을 이어주고 있어가지고 비트코인이 금액적으로 폭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다시 한번 이 하단부에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양봉이 출현할 수 있고 물론 우리가 그때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삼각수로 돌파를 했을 때 그 시점 플러스로 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던 날짜가 24년 9월입니다. 이 9월에 있는 수평 저항선 현재 기준 금액하는 한 57원에서 한 58원 부분 사이입니다. 이 57원을 확실하게 돌파했을 때 매수를 하면 이 삼각수렴 상단부를 돌파했을 때 사는 것보다 더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에이쇼에 대한 새로운 전략까지 함께 점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코인으로 바로 넘어가 보죠. 자, 세 번째로는 이오스. 지금 구간에서 나름 홀로 반등세를 이어갑니다. 3% 정도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목표했던 목표가 거의 도달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 이오스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점검이 필요할까요? 자, 그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오스에 제가 1시간 먹어 뛰어났고요. 자, 일단 여러분 제가 말했던 목표가에 금액을 도달을 했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쳐주고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지금 상승을 했지만 제가 말했죠. 조금 말했지만 이 시간에 그 코인 변동이 가장 심한 이유가 5시 캔들은 이제 4시간 봉이 새롭게 갱신하는 캔들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급등은 나왔지만 제가 전에 말했다시피 전에 있던 이 매물 저항 있죠. 처음 닿거나 아니면 별로 닿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또 말했죠. 이런 게 안 좋은 게 아니다. 이거는 매물대의 소화 과정이다. 물론 이렇게 내려갈 시에는 이거는 소화가 절대 아닙니다. 소화가 아니지만 제가 왜 이거를 소화라고 판단했냐. 첫 번째, 금액적으로 770원대에 있는 이 3월 21일 캔들부터 3월 22일 캔들. 자, 이 이틀 사이에 일어난 걸 보면 더 빠지지 않고 이쪽 부분을 지키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이오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 저는 그래서 이때 이 코인을 이거는 매물대 소화 과정이다. 한번 약하게라도 상승은 나오겠다. 다른 코인에 비해서 이오스가 뭐 인기 많지 않고 가격 펌핑도 상승장에 왔을 때 낮은 코인 중 하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리 중에서는 좀 괜찮은 자리이기도 하다라고 해서 제가 이오스를 추천드렸고 자, 제가 입절가를 880원에 드렸었는데 현재는 이제 930원대까지 가면서 뭐 입절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금액도 아직은 수익권이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양복이 출현되고 있고 물론 지금 사실 매수세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 다음 중요한 6시 캔들에는 음봉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눌림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가 상방인 만큼 우리가 이 선을 그어보자면 채널 작도를 그으면 자, 이런 식으로 작도를 그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단기적 상승 추세에서 하단부근 840원입니다. 여기를 이탈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재차 한번 반등의 지속성을 보여줄 수 있고요. 최하점인 제가 손절가로 들었던 게 790원입니다. 자, 790원에서 한 80원 부분이죠. 자, 이 부분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지지를 받쳐준다면 한번 상승할 수 있으니까 이오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홀딩 관점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트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하락장 속에서도 홀로 버텨주고 있는 이오스의 모습.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인 홀딩은 가능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봉크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나 밈코인인 만큼 일단 변동성 오늘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봉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어떤 전략을 추가적으로 세워봐야 될까요? 자, 그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크의 일봉은 뛰어났고요. 자, 우선 봉크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했을 때
한참 크게 그 펌핑이 나왔을 그 상승이 나왔을 시점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하락이 좀 나올 것 같다 생각했었는데 예상대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 이유를 먼저 보자면 첫 번째로 너무 대놓고 보인 저항이 있습니다. 이때 금액이 1월 3일 0.023429. 자, 이 금액대인데 자, 저희가 방송을 할 때 한참 오르고 있는 와중에 이 저항대에 도달을 했어가지고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 상태에서 봉크 코인은 추세를 먼저 그어보자면 저점이랑 저점을 이어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하나 그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현재는 이 상승하는 채널의 하단부 부분을 지금 도달한 상황이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를 봉크 코인이 지금 상승 채널 하단부를 닿아주면서 약반등이라도 나와줄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막 닿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뭐 1시간 봉이나 15분 봉 그런 하위 시간 봉들의 캔들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면서 상승 반전한 캔들 아니면 뭐 쌍바닥이나 그런 삼산 그런 패턴 같은 게 잘 드러나야 삼산이 아니죠. 이제 삼중바닥이죠. 네, 쌍봉이랑 삼중바닥 그런 식의 바닥 패턴이 이런 상승 채널 하단부에 좀 겹치게 보여야 우리가 이 봉크 코인이 상승이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4시간 봉 아니면 1봉 봤을 때 이렇게 음봉이 나와 있죠. 아직은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이 상승 채널에 하단부가 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할 시에는 이런 식으로 크게 이탈을 하면서 이제 신규 저점을 달성하거나 아니면 상승하는 추세를 이탈시킬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민코인이기 때문에 이제 SNS의 언급이 좀 중요한 코인이어서 이제 그런 SNS적인 부분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봉크를 먼저 결론 짓자면 아직은 상승하는 추세에 남아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강력한 저항 0.023429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는 없다. 만약에 신규 타점을 잡고 싶다면 이 하단부에서 나오는 지지 그때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상승을 했을 때 0.023429 이 부분을 돌파 지지가 확실하게 나왔을 때 이때 매수를 하면 우리는 그 다음 저항 라인인 0.0378 이런 데까지 아니면 더 낮게 보자면 0.0296 이런 데까지 볼 수 있으니까 잘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0.0378 라인이나 0.0296 라인까지 일단은 지켜보자 말씀을 주셨고요. 자, 전반적으로 알트코인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어제 대비 약간은 상승하는 기조가 있습니다. 지금 도미넌스로 견주어 봤을 때 주말 사이의 변동성은 또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한데 짧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 사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비트코인에 4시간 봉을 띄워놨고요. 우선 지금 비트코인은 제가 왜 이거를 수요일 방송에 하락이라고 분석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추세를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추세를 긋자면 저희가 방송할 당시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하락하는 채널의 상단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 지지가 나오지 않던 이상 이 코인은 짧게라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비트코인이 하락 관점으로 보고 있고 현재는 지금 알트코인이 하락하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비트코인이 도미넌스는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자금을 흡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현재 지금 비트코인의 도미넌스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의 하락과 상승이죠. 이 하락 채널을 돌파를 해주고 지지가 나왔을 때 이때 금액이 대략 한 87,500입니다. 현재는 시간이 지나고 있어가지고 금액대가 낮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하락하는 채널의 상단부를 돌파해주면 우리가 그때는 다시 한번 알트코인, 비트코인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하락 채널이 보이고 있습니다. 돌파해낼 수 있을지 주말 사이의 변동성도 주목을 해보시고요. 혼자 좀 전략 세우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전문가분들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신 다음에 스캔하시고 뜨시는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입장해 주시면요. 데일리로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시황들뿐만 아니라 주요 알트코인에 대한 전략까지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주말 사이에도 여러분 혼자 어려우시면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의 약세가 좀 짙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말 사이의 유동성이 좀 우리를 살려줄 수 있을지 일단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인 트렌드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주말 사이에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유의하시면서 다음 주 월요일 저희는 더 좋은 전략 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